2교시 이슈 플러스 여동은행 오늘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죠? ELS 어렵네. S라요. 어려워. ELS라고 하면은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생각하시는데 상처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또 막상 보면은 그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예, 우리가 또 ELS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실 두 분을 함께하도록 하죠. 어떤 분들이 오시죠? 자, 우리 엔투의 파생상품 솔루션부 이현욱 과장님, 상품기획부 복혜선 대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투자증권 파생상품솔루션부 이현욱 과장입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복혜선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저기 어깨 좀 살짝 좀 네. 풀어주시고. 아니 두 분이 오늘 방송을 처음이세요. 처음 하시는 네. 거라서 꽤 많이 긴장하셨다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객장 찾아갔다 생각하시고 네. 저희가 고객이다. 근데 고객인데 ELS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NH투자증권에서 나오셔가지고 ELS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LS가 대체 어떤 상품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ELS는 일단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에쿼티 링크드 세큐리티스의 약자로 주가 연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이에요. 뭐 이름에 에쿼티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아시겠지만 상품이 주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쉽게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 하단 구조 예시 부분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ELS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구조 ELS입니다. 네. 뭐 사실 밑에 세부 구조로 보면 뭐 90, 90, 85, 80, 75, 70 이런 식으로 약간 옷 네. 사이즈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요즘은 뭐예요? 사실 짧게 한 장 요약을 해달라 네. 뭐 이런 한 줄 요약을 해달라는 말이 많잖아요. 짧게 한 줄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그 투자 시점 가격의 네.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6% 수익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뭐 5,000포인트에서 시작하면 여기에서 지수가 50% 이상으로 하락 안 하면 2,500이죠. 그러면은 6%의 세전 수익을 지급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3년이라는 투자 기간은 만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은 기초자산, 그리고 세부 구조를 보시면 50KI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건 뭐예요? 그 50%, 50KI를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마 뉴스로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낙인. 그래서 이와 같이 ELS는 주가 지수나 국내 개별 지수, 개별 주식 가격 흐름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ELS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EL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낙인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뭐 이제 사람한테 낙인 찍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낙인이 아니라 네. 락인. 녹인, 맞습니다. 녹인, 녹인인데, 네. 녹인인데 그 낙인 조건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음, 사실 낙인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뭐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뭐 원금 손실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원금이 손실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낙인 조건이라는 게 ELS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낙인 조건에 해당 낙인 조건을 하회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초자산에 저희가 코스피 200 지수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8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서. 그래서 낙인인 50%, 그러니까 반토막인 400포인트 미만으로 3년의 투자 기간 동안 종가 기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으면 낙인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ELS 뭐 사태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댓글창은 사실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분들도 계시고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ELS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맞습니다. 뭐 주식이 좋으니까 같이 또 따라가는 ELS 시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두 분은 왜 나오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여전히 ELS 시장이 커졌는데도 음. 아직은 고객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ELS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뭐 전반적으로 구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DC나 IRP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ELS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기가 네. 3년이면은 이거 꽤 길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사실 만기가 3년이라고 하고 또 대부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가 만기가 3년이나 2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만기가 길게 느껴지실 수 있긴 한데 ELS에는 보통 대부분 조기 상환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중간에. 보시면 네. 6개월이나 4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평가를 해요. 아. 그래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이랑 수익을 만기 이전에 상환받고 투자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서로 준비한 대본에 토스하고 있어. 이게 안 보이는 아니. 곳에서 계속 저기 이동을 하면. 자, 그러면은 오케이. ELS 걱정 많이 하시니까 네. 장점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대리님. ELS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투자 기간 동안 기초 자산이 반토막 나지 않는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예시로 이제 코스피가 800포인트인데 4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으면 이제 수익을 지급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네. 이처럼 하락 조정장에서도 조건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어 불안한 주식시장 상한에 좋은 투자 대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기초자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S&P 500 같은 다양한 주가 지수와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자산이 이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사전에 상품의 수익률과 이제 조기 상한 조건 그리고 낙인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인 조건이라든지 기초 자산, 상한 조건을 보시고 이거는 내가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괜찮은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이제 적합하다 생각하셔서 상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가장 ELS 투자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ELS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시던 분들이 하는 상품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알던. 네, 원래 알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시고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기초 자산 중에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있거나 엔비디아가 있을 때 이 종목이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 종목은 그래도 일정 부분 낙인 조건 이하로 안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런 분들이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조기 상환이 보통 주가가 일정 부분 안 떨어지면 되니까 조기 상환이 된 다음에 다시 투자하시고 재투자하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기업과 종목에 대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ELS 저는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뭐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요 구간에서 혹은 요 기업의 그 흐름을 나는 확실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ELS를 많이 활용해서 오히려 잦은 ELS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사실 매매라기보다는 뭐 조기 상환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재투자하고 다시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 하방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주식은 하락하면 바로 그냥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ELS는 일정 부분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원리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오늘은 이제 ELS 상품도 소개를 드리지만 퇴직연금에서 또 ELS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즘에 뭐 퇴직연금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퇴직연금에서의 ELS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네, 회선님께서 아우 설명해 주실 대리님, 거예요.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DB형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지시형 그리고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퇴직연금에 ELS를 가입하고 싶으시면 DC연과 IRP 계좌에서 투자하실 수 있고요. 투자 방법은 일반 계좌랑 동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영업점에 이제 방문하셔서 저 퇴직연금에 ELS 가입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받아보셔도 되고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이제 증권회사 앱을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똑같이 직접 투자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을 ELS에 담았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요거를 이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장점만 얘기해 주시면은 안 되죠? 단점, 유의할 리스크도 같이 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해당 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혜선 대리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ELS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퇴직연금 계좌는 사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계좌에서 ELS를 투자할 때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 나중에 조금 배당이 높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당연히 다른 투자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이연을 통해서 복리 효과가 많이 된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원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상환 후에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텐 복리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리 효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사실 뭐 연금 교육 들으시면서도 많이 아시고 요즘은 되게 많이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뭐 연 10%나 8%나 지금 저희가 볼 때 수익률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후로 지금 원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20년 후에 10%로 수익률로 투자하시는 분은 원금의 6.7배가 되고요. 8%로 투자하시는 분은 원금의 4.6배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을 할 때 특히 이자가 나오는 ELS 상품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되게 극대화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을 그러면 이제 들어볼까요? 그렇죠. 단점 장점. 장점 네. 계속해서 더 남아 계속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과세 이연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 수령 시점에 따라 3.3%에서 5.5%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세율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배당 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원금 최대 손실이 제한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노후 자산이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따라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40%로 제한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ELS도 일반 계좌에서 뭐 원금 지급형 ELB나 이런 상품들이 라인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원금비 보장형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있기 때문에 원금의 최대 마이너스 40%까지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ELS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퇴직연금에서 투자하실 때는 어느 정도 하방도 막혀 하방도 있는 지지를 곳으로, 해준다. 네,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마지막까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건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뭐 낙인 조건에 가까워지기 전이나 조기 상환 조건이 뭐 하회할 것 같다든지 이러기 전까지는 신경을 좀 덜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금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면서 네. 뭐 사실 펀드나 ETF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잔고 찍히고 주가창 보이고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맨날 연금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가 이거 AI 펀드 빠지는데 손절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근데 퇴직연금 ELS는 특정 조건 전까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라고 안심하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알림을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 낙인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전에 혹시라도 이제 이게 뭐 낙인 조건이 발생하기 전 그런 거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알림해놓으면 우리가 딴 뭐 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도 그거 뭐 이게 또 이렇게 될 수 있겠네. 혹은 그럼 조기 상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림해놓으면은 그때만 딱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운용을 하는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연금이든 아니면 일반 ELS 같은 경우도 네. 조기 상환이 다가오거나 만기가 다가오면
알림톡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낙인을 터치해서도 알림톡이 가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신경을 안 쓰시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기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네. 이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장점은 여기까지 좀 해주시고요. 네. 리스크를 좀 알려달라. 모든 투자에는 아. 장단이 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누가 그런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두 분 중에.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에 준비를 하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시에 이제 ELS든 뭐 상품이든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 위험 자산 한도 제한이 있는데요. ELS는 주식형 펀드, ETF, 리츠 등과 같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실 때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 자산은 퇴직연금 전체 계좌에서 최대 70%까지만 투자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 계좌에 현금과 이제 투자 상품이 1,000만 원이 있다. 네. 그러시면 ELS와 주식형 펀드, ETF, 리츠, 위험 자산은 모두 7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 한도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일한 발행사가 발행한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 전체 자산의 3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예시처럼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있다면 한 증권사에서 발행한 상품은 최대 3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자산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품을 분산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일단 두 분 나왔는데 저희가 또 경사가 생겼습니다. 5,500. 코스피가 5,500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두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유. 박수와 환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최근에서 봤을 때 5,400 가서 놀랐는데 네. 지금 거의 3% 와, 가까이 오르는데 미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7만 7천 원을 돌파하면서 5.9% 오늘 최고가도 장중에 돌파를 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3.8%대 급등, 그리고 오늘 이뿐만 아니라 LG엔솔의 주가도 지금 4% 넘게 급등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좀 팔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서 보면은 와, 엄청 외국인이 사네요. 엄청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지금 1조 넘게 사고 있고요. 네. 맞죠? 지금 1조 넘게 사는 거. 1조 넘은 것 같아요. 개인이 지금 2조 가까이 팔고 있고 네. 또 기관 투자자들도 1조 가까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오늘 연기금이 많이 사네요. 연기금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두 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재밌으니까 뭐 파생 상품 우리가 뭐 ELS 이게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고점이라서 네. 약간 또 이제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찍혀 있는 수익만 가지고도 나는 좋다. 퇴직연금은 그래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퇴직연금에서 지금 ELS 상품이 내놓은 거는 N2가 지금 뭐 유일한가요? 다른 데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나요? 사실 지금 라인업 되어 있는 건 저희 회사가 유일한 오, 상황이긴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상품 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음. 좀 살짝만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라인업된 NH 퇴직연금 ELS 상품은 지금 원금의 80%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네, 원금 아까 마이너스 40%까지는 뭐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따라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원금 80%까지 부분 지급되는 상품이고요. 아까 처음 구조로 예시로 설명드렸던 스텝다운 ELS랑 동일하게 구조가 돼 있고 네. 낙인이 설정돼 있는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지만 만기 시에 낙인을 찍고 손실 만기 상환이 되더라도 만기 상환까지 안 되더라도 뭐 원금의 80%가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요. 뭐 구체적인 상품을 말씀드리면 너무 반감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이런 구조로 라인업이 되고 있다라고 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오늘 저희가 퇴직연금 관련해서 ELS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증시가 지금 우리가 5,500 돌파해서 너무나 행복하지만 고점 불근에서는 분명한 또 우리가 뭐 7천 가자, 맞아요. 7천 받고 8천 가자라고는 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퇴직연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전략을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떻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두 분의 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 어떤 분? 저희가 방송 초보기 때문에 네네네. 롤을 다 준비를 누구예요? 했습니다. 이번 순서 누구예요? 이번 순서도 제 순서입니다. 네, 가시죠, 예, 아무래도 부장님. 선배님이 또 많이 해주시는 네, 거죠. 아.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5,500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를 말씀대로 사실 저도 파생 상품 솔루션부에 있지만 네. 조금 더 담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피안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뭐 어쨌건 저도 영업점에 있어봤지만 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야, 주식 진짜 너무 고점 온 것 같고 좀 부담되는데 네. 무서워서 펀드랑 ETF는 좀 팔았어. 네. 근데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조금 더 갈긴 할 것 같은데 네. 채권은 하기는 싫고 좀 더 갈 것 같은데 펀드는 너무 무서워. 네. 이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특히 수익 일부 실현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퇴직연금 ELS가 손실이 일부 제한되다 보니까 일정 포지션은 퇴직연금 ELS에 투자를 하셔서 시장 상승은 너무 부담스럽고 단기적으로 조금 횡보 올 것 같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사실 미국 AI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다 만다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AI에 한 발 디디고 있는 기초자산이 편입된 원금 부분 지급형 퇴직연금 ELS에 투자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네. 원리금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의사항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댓글로도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니까 Q&A까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유의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가지 대표적인 유의사항. 네, ELS를 투자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ELS 상품 구조를 반드시 면밀하게 파악하신 후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네. ELS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낙인 조건, 이제 조기 상한 조건, 수익률, 만기 등 다양한 구조로 설계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이다 투자한다기보다는 이 왜 수익률이 높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낙인 조건이 높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거나 이제 뭐 상한 조건도 높아서 수익률이 높나? 아니면 조기 상한 기회가 몇 번이 있는지 이제 이런 세부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는데 이제 적합한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초자산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에 따라 어떠한 기초자산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이제 개별 종목 ELS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률은 다소 높지만 그만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상품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이제 기초자산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ELS는 뭐 주식처럼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 판매하면은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ELS는 펀드처럼 매일 기준가가 산정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상품을 가입한 증권회사를 통해서 중도 판매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고지된 최대 손실보다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네. 네, 여유 자금으로.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ELS는 증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발행 회사의 신용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하면 또 N2죠. 네. 네, 저희 두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죠. NH투자증권이 전 증권사 중에서 최상위 신용등급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오.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뭐 많은 다 분들이 알고 계신 거니까. 댓글로 좀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퇴직연금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ELS를 봤을 때, 그럼 낙인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사실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 일반적인 ELS는 하방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극단적인 경우로 아까 예시에서 만약에 코스피 200이 뭐 빵 포인트가 됐다. 이러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홍콩 H 사태 때도 맞아요. 뭐 60% 70%가 빠지면서 뭐 손실도 그렇게 확정이 됐었고 다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ELS는 낙인이 발생하고 기초자산 주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0이 가더라도 네. 만기 상환이 됐을 때 80%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금의 거는 80%? 원금의 80%는 지급되는 상품이 라인업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상품들이라도 퇴직연금 계좌의 특성 때문에 원금의 60%는 지급하게끔 돼 있긴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ELS를 요 2, 30분 짧은 시간에 이해하시기는 그렇죠. 좀 네.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혹시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오 대리님 준비하셨어. 이거 애드립이었는데 준비가 돼 대리님 있네요. 준비하셨어. 네. 네. 좀 즉흥적으로 대답해서 네네네네. 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떤 기초 자산인지 낙인 조건이 어떤지 이제 조기 상환 조건이 어떤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제 상품 구조 꼭 확인해 주시라고 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그럼 제일 봐야 될 게 그 세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제일 중요한 건 낙인 조건이죠. 낙인 조건이 네. 이게 정말 달성이 안 될 조건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러니까요. 네. 과장님은요? 네, 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ELS가 여태까지 손실을 많이 봤던 상품이기도 하고 또 일반 고객분들께서 보실 때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ELS들이 있고요. 네. 뭐 상품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방이 열려 있는 ELS도 그렇고 네. 생각보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ELS들이 있습니다. 혜선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초자산, 낙인, 만기 이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 주셔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상품을 찾으실 수 있다면 조금 투자자 성향에 맞는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저희 3프로 또 처음 찾아주셨는데 네. 네. 보통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음번에 나오실 때 카톡 푸사를 방송 화면으로 이렇게 그래요? 바꿔놓고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바꿔주세요. 오늘 나온 거. 네. 영광입니다. 캡처 떠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LS라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그렇죠. 대단한 어려워요. 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종종 나와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품들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네. 다음. 오늘 첫 방송 신고식 제대로 치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5,500 돌파한 이 시점에 두 그래요. 또 분과 주인공이 되셨어요. 예, 네. 주인공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사실 설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연휴 앞두고 어제 팔아야 된다고 막 했잖아요. 조금 수익 좀 실현해야겠다 했는데 무슨 여러분 소리예요? 하루에 지수가 3% 오르는 그런 장입니다. 어제 팔았으면은 오늘 삼성전자 6% 이거 배 아파 죽어. 왜 팔았을까? 내 스스로를 때렸을 거예요. 예. 때리지 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도망갈 구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도훈 씨, 우리 또 저기 내일 또 예상을 해보면 내일까지 좀 편안하게 즐겨도 될까요? 오늘 제가 쌍코피가 안 나고 한쪽 코피만 났잖아요. 네. 새벽에 내일 만약에 제가 쌍코피가 나오면은 아. 지수 우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터지는 날이구나. 설 연휴 그러면. 전에 네. 여러분들이 놀라울 그런 상황을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내일은 설 연휴 직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러네요. 스페셜한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허정우 앵커와 저와 스페셜한 모습으로 스페셜한 시장을 한번 꾸려볼 테니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